안녕하세요. 알찬입니다. 저희가 40일간 일본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요. 한 달 정도의 여행 경비가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루트로 어떻게 다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전체 경로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국의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해서 도쿄까지 그 일본의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고요. 도착한 다음에 처형된 시간이 10일 있었습니다. 10일. 도쿄에서부터 다시 시모노세키까지 내려올 때는 약간 위로 해서 내려왔어요. 비용부터 이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 375만 8,219원. 왜 너희 370만원인데 320만원 썸네일이야? 라고. 그 40일 중에 한 열흘 정도는 저희 언니 집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한 그 열흘을 뺀 10일 드러내서 그랬습니다. 너무 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죠? 우선 우리가 쓴 것 중에 한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를 차지하는 게 식비다. 식비. 얼마? 식비가 총 한 160만 원. 아, 우리 그렇게 먹는데 많이 썼다? 그랬다. 여행 중에 그냥 먹기만 했다? 그랬나 보다. 주구장창 관광하고 먹기만 했나 봐요. 삼시세끼 열심히 챙겨 먹었다. 외식이랑 다 포함해서잖아. 외식, 그다음에 마트 장 본 거. 아, 마트 다 장 본 거. 사실 마트 장을 내 기억엔 한 못해도 3일에 한 번은 꼭 갔던 것 같고 맞아. 편의점은 이틀에 한 번은 꼭 갔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외식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막상 식당 가서 먹은 거는 한 3일에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거의 외식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했을 때 그 비용 포함해서 총 166만 412원. 그래서 166만 원 정도가 식비로 들었습니다. 물가는 어땠어? 물가는 비슷한 것 같다? 물가는 우리나라랑 비슷했는데 내가 체감했을 때는 과일값이 좀 많이 비싸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많이 못 먹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뭐 야채나 이런 건 비슷하고 고기는 느낌상은 좀 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고기를 워낙 얇게 이렇게 잘라놓고 좀 적은 양을 넣어놔서 좀 싸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식비가 166만 원이었다. 그 다음도 많이 들어간 게 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나름 관광. 우리가 생각한 관광은 좀 우리가 딴 여행에 비해서 아마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갔지. 그래서 박물관 관람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놀이동산 입장료 요런 것들 포함. 그다음에 뭐 온천 조금 이제 가서 온천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있다.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네. 40일이란 기간 동안 60만 원이 관람비, 놀이공원 우리 자유이용권 애들 하루 가면 10만 원인데 내 4인 가족이니까 그렇게 치면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다. 저희가 주로 많이 갔던 게 과학관, 제일 거의 과학관 놀이공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해서 60만 6,261원.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든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약간 걱정했던 주유야. 주유. 주유는 이제 환율 때문에 싸게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평균 한 140엔 하면 환율 치면은 한 1,250원 정도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 뭐 기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건 그냥 똑같아요. 한국이랑 똑같고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는 않다. 40일 기준에 하루에 한 2-3천 원꼴로 들은 것 같아요. 총 주유비는 58만 104원. 그리고 저희가 평균 이동거리가 120km 정도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이동하지 않았나, 평균 이동.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이 든 건? 네 번째로 많이 든 게 별로 안 산 것 같은데 쇼핑이더라고. 25만 7,826원. 오, 쇼핑 뭘 많이 샀어? 근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애기들 뭐 장난감 이런 거, 뭐 인형 이런 거 사느냐고 조금 들어갔고 그거 말고는 이제 아빠가 한국에서도 안 사는 옷을 일본 돈키호테에 가서 바지 2개, 모자 하나. 여기 샀던 게 사실 가장 큰 쇼핑이었다. 단벌 신사 일본에서 그 바지 2개 산 거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쇼핑 비용은 25만 7,826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가 바로 주차. 주차. 얼마입니까? 주차가 총 25만 5,953원. 나 이거 너무 선방했다고 생각해. 이유는 주차비가 비싸다는 일본에서 주차비가 40일 동안 25만원? 이 정도는 정말 절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좋네. 어쩔 수 없이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내는 거 빼고 잘 때는 돈 내고 잔 적이 없었고 다 미치노에키나 공원 이런 데를 이용했었으니까. 히로시마만 돈 들어. 히로시마. 근데 거기 생각하면 진짜 숙박비가 잤지. 주차비였던 것 같아. 그래서 25만 5천 원. 이거
버스인데도 이 정도 금액이면 주차비는 많이 나온 것 같지 않다. 자, 6번째 뭐죠? 그 다음 6번째가 교통. 교통은 뭐야? 우리 차 타고 다니는 교통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녔지만 나름 히로시마나 뭐 이런 오사카나 뭐 이렇게 약간 대도시 갔을 때는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모노레일을 타든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들을 합쳐서 20만 3,692원. 히로시마랑 도쿄에서 좀 대중교통료도 많이 썼던 것 같아.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오케이. 7번째 7번째가 숙박. 숙박을 도쿄의 그 처형네 집에 갔을 때 1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도쿄에서 1박을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딱 한 번. 한 번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8,000원. 98,000.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짜잘짜잘한 여러 가지 여비 같은 건데, 뭐 빨래방 간 거랑, 그 다음에 애들 뭐 키즈 카페 한번 갔던 거, 혹은 이제 오락실 가서 뭐 쓴 거, 이런 것들을 합친 게, 생활비. 한 95,000원 정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다야. 네. 이렇게 다 해서 총 375만 8,219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비용에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들어간 비용에서 이제 그 처형네 집에 10일 동안 있는 비용을 드러내면 왠지 차 타고 여행 가는 그런 비용에 포함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 드러내면 약 한 50만 원 정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박비도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갔고 도쿄 대중교통비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총 저희가 30일 동안 320만 원. 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게 포함이 안 됐으면 저희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갈 때 저희 그 배값 그 다음 차 운송비를 뺐는데요. 그게 1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총 제일 괜찮았던 건 이제 긴상이 기억 남는 거를 짧게 말씀드려보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전에 영상에 히로시마 영상에서 올라갔는데 그 숙소 구한 거 그리고 뒤에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종합본 먼저 찍는 거라 히로시마에서 그 주차장에 자면서 이제 대중교통 타고 여행 다녔던 거. 그게 저 입장에서는 대도시에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거. 대도시에 2만 원에 잔 거거든요. 주차 하루에 2만 원 내고 잔 거니까 그게 너무 제 기억에 남고. 나는 이제 딱 떠올렸을 때 눈앞에 그려지는 게 그 모노레일 타면서 막 여기 막 이렇게 도쿄? 구경했던 거기 거. 어디지? 그리고 오사카에서도 사실 한 번 탔고 도쿄에서 이제 오다이바 가는 그 길을 그 모노레일 같은 걸 타고 갔는데 그냥 그 뭔가 대도시를 그 뻥 뚫린 창밖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갈 수 있는 그 재미가 좀 남달랐던 거. 맞아, 미래도시 같은 맨 앞자리가 이게 그러니까 기관사분이 없어가서 맞아, 완전 뻥 뚫려 있어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있는 거야. 직접 운전하는 듯한 놀이동산 그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키요시 동굴? 저는 영상에 올라갔는데 일본에서 가장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거기인 것 같아요. 원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동굴의 광활함과 공기도 좋았고 밖에 그 풍광, 그 비석 세워져 있는 고질라 등껍질 같은 그 느낌이 쫙 펼쳐져 있는 저한테는 약간 그 스위스 초원 같은 초원보다 뭔가 더 색다른 스위스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저한테는 이렇게 여기 너무 좋다라고 추천해줄 만한 그런 느낌이다. 그거 말고 나는 사실 바닷가도 눈에 띄긴 하거든. 여기 바닷가 중에 일반 바닷가 말고 모래가 많이 있었던 사구. 사구. 도토리 사구에 가서 뭔가 진짜 모래 언덕 사막 같은 느낌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남아. 전혀 생각지 못한 사막 같은 느낌이고 또 보드 타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래보드. 스노우보드를 모래보드를 타는 그런 경사로 돼 있어요. 우리 애들도 진짜 신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색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애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커비 카페. 우리 애들은 커비 사실 카페. 처음 목표부터가 워낙 커비에 관련된 걸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커비가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서 느꼈던 그 희열이 있지 않았어요. 그치. 한국에서도 좀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많은 포지션이 일본에서 한 거라 애들은 진짜 일본 가면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학관도 얘기를 했잖아. 솔찬이가 사실 이것저것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자기 몸에 기억에 남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눈에 뱅글뱅글 돌면서 실험했던 게 재밌었어. 또 이제 놀이공원. 그치. 사실 한국에서는 놀이동산 가면 워낙 줄을 좀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 여기는 우리가 평일날 또 가고 그랬어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되게 타고 싶은 놀이공원 진짜 거의 무제한으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탔지.
바이킹도 한 20번 넘게 타고 그치. 좀 작은 롤러코스터도 한 20번 넘게 타고 원 없이 탔던 하루가 있었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언어인데 언어는 그냥 워낙 또 일본 분들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스미마생 하면서 이제 번역기 들이대거나 제가 이제 안 되는 일본어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못 타서 그런지 너무 내부에 차 있는 듯한 가족끼리만 있는 듯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번에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3일 뒤에 이제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 지금 막 짐 싸고 막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좀 한 1년 정도 돌고 오는데 그때는 조금 더 애들과 좀 섞일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거 보시고 아 너희는 뭐 이랬구나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저희가 못 다룬 내용이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주시면 친절히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네. 안녕. 안녕. 아리도 춤춰 딴딴딴딴 완전 마디로 변신.